어머, 자기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진 것 같아, 요즘. 뭐 좋은 거 먹어.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혈관, 피부, 다이어트 세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커피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메리카노의 쓴맛에는 익숙해지는데 식초의 신맛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을까요? 사람 몸은 생각보다 아주 원초적으로 반응합니다. 신맛이 혀에 닿는 순간 얼굴이 먼저 찡그려지는 건 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지나치게 신맛이 나는 음식에 대해 경계해 왔습니다. 상했을지도 모른다, 발효가 과했을지도 모른다,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쓴맛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쓴맛도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라면서 쓴맛에 묘한 보상을 붙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고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인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쓴맛은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것이지요. 반대로 신맛은 대부분 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초를 한 모금 마셔도 눈이 번쩍 뜨인다는 감각은 있어도 사람들이 멋있다고 박수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맛은 여전히 입안에서 낯선 손님처럼 밀려나고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도 선뜻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는 머리를 잠깐 깨우지만 식초는 몸의 흐름을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커피가 정신을 세워주는 쪽이라면 식초는 몸속 순환과 소화와 리듬에 관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피곤해도 하룻밤 푹 자면 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묵직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더 진한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자극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식초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아주 작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로 기적을 만든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한 스푼 정도를 내 몸에 맞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전 사람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전쟁터에 나가던 군인들이 식초를 물에 타 마셨다는 기록도 있고 무거운 노동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큼한 발효액을 몸 회복용으로 곁에 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마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저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이 다르다는 것을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려집니다. 피가 도는 속도, 음식을 소화시키는 속도, 몸 안찌꺼기를 밀어내는 속도, 피로를 회복하는 속도까지 하나씩 더뎌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가던 불편함이 이제는 하루 종일 남습니다. 식후 졸림, 속 더부룩함, 머리 무거움, 아침 손발 저림, 밤에 자다 깨는 현상까지 모두 이 느려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바로 그 느려진 흐름에 작은 자극을 주는 재료입니다. 강한 약처럼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멈칫하던 몸을 툭 건드려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혈관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오고 누군가에게는 속이 덜 막힌 느낌으로 오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침 몸이 전보다 덜 붓는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식초는 분명 방향과 양이 중요하고 사람에 따라 맞는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 약을 드시는 분, 공복에 속쓰림이 심한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작정 좋다더라 하고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식초를 찾기 시작했는지,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부담이 적은지까지 아주 생활적으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총 5갈래로 식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왜 식초가 유독 혈관과 피 흐름에 자주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위와 장, 간이 식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체중과 식욕, 밤잠과 몸의 리듬, 마지막으로 피부와 피로, 면역 쪽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3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식초를 어떤 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이 무침이나 냉국처럼 음식에만 넣으시는지 아니면 물에 타서 따로 드시는지 전혀 손도 안 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저는 식초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 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건 내가 꼭 알아야겠는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이 채널을 더 오래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식초가 왜 나이든 혈관에 자꾸 언급되는지, 왜 어떤 분들은 식초 한 스푼을 마시고 나서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식초가 피를 맑게 한다더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피를 닦아낸다기보다 흐름을 덜 막히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도로와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길이 넓고 부드러워서 차가 잘 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표면도 거칠어지고 곳곳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교통이 막히듯이 혈액 흐름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변화가 바로 혈압 상승, 손발 저림, 머리 무거움 같은 증상입니다. 이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몸속에서 작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을 직접 청소한다기보다 몸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혈압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름기 많은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잘 안 닦이지만 따뜻한 물을 쓰면 훨씬 수월해지지요. 식초는 그 따뜻한 물처럼 몸이 스스로 정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급하게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식초는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신 뒤 식후 졸림이 덜하다, 몸이 덜 무겁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고 점심 이후에는 머리가 무겁고 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에 식초를 물에 타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고 다시 오셨는데 아침이 조금 가볍다는 표현을 먼저 하셨습니다. 수치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초는 약처럼 바로 숫자를 바꾸기보다 몸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마신다고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혈관과 혈당 쪽에서 변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오래 남아있는 것 같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 아침마다 배가 묵직하다.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위와 장의 움직임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빠르게 분비되고 음식이 금방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위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오래 머물고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때 식초가 들어오면 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초를 마신 뒤에 속이 덜 답답하고 음식이 더 편하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인데요. 장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배출만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역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피부 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식초는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장 움직임이 둔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로 오래 고생하던 분들 중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신 뒤 화장실 가는 패턴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어집니다.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리 공장입니다. 들어온 것을 분해하고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고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도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피로가 잘 쌓이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간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일하기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초를 꾸준히 드신 뒤 피곤이 덜 쌓인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 혈당, 소화장, 간까지 몸의 흐름 여러 곳에 동시에 관여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혈압 쪽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에게는 속이 편해지는 쪽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침 몸 상태에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몸 안쪽 흐름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수면 그리고 피부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왜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살이 덜 붓고 잠이 편해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 어떻게 마셔야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몸 안쪽의 흐름이라면 지금부터는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체중, 수면 그리고 피부입니다. 먼저 체중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은 더 잘 붙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나와요. 이건 단순히 식사량 문제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바로 에너지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혈당의 움직임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몸은 그걸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식초는 이 과정에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중에는 식후 피로감이 덜하고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몸이 저장보다 사용 쪽으로 조금 더 기울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신다고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살이 덜 붙는 방향으로 바뀌는 데는 도움을 주니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수면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몸의 안정 상태입니다. 낮 동안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도 쉽게 안정되지 못합니다. 식초는 낮 동안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밤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식초에는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초를 꾸준히 드신 뒤 요즘은 중간에 덜 깨요. 아침이 조금 덜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하루 이틀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이야기할 때 겉에 바르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는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으면 피부도 맑아지기 어렵습니다.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피가 탁하면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식초는 직접 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 환경을 순환 배출하며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피부가 맑아 보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부가 밝아진 것 같다, 얼굴이 덜 칙칙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얼굴에 직접 바르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섭취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식초는 공복에 드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서 부담을 줄이고 작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율입니다. 식초는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1컵에 타서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꿀을 아주 소량 넣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설탕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으로 몸의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혈관, 소화, 체중, 수면, 피부까지 한 번에 바꾸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조금씩 몸을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스푼 내 몸에 맞게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 몸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